예, 이제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잠시 설명드리고 우리가 먼 코스가 아니거든요. 이쪽에 보면 저 앞에 영일대 갔다가 저쪽에 여기 터미널 저쪽 끝에 보이시죠? 저쪽으로 갔다가 동빈 대항까지 갔다가 동빈 이제 문화창고에 들어갈 생각인데 1시간 한 10분? 예, 그리고 오늘도 덥다고 생각해갖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그런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영범님 같은 경우도 포항에서 축사시가 그렇고 저는 학문이들 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안내해 준 대로 가가지고 그 정보를 받아드리고 다시 한번 스토리텔링을 한 거라서 도리어 더 모를 수도 있고 더 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 묶어서 얘기하고 그때 스토리하고 제가 부산이든 영덕이든 서울이든 다른데 스토리텔링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갖고 같이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기 환여의 집 앞에서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저쪽이 환호동이고 연암동이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포항은 계속해서 행정구역을 묶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환여동이라는 동네가 옛날부터 있는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호라는 동네가 저기 이제 스카이워크 보이시죠? 저쪽은 이제 환호공원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하던데 환호동이라는 데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존재한단 말이죠. 포항이 딴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포스코 오면서 철과 빛의 도시라고 많이 하지만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바닥 자체가 물의 도시입니다. 물이 되게 많았던, 그래서 5도 3호 또는 3호 5도라고 불렸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 환호가 그 중에 호수 3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막 물이 몰리다 보니까 삼각주가 만들어지갖고 섬이 막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5개의 섬인데 죽도시장 같은 경우도 죽도도 마찬가지로 섬 중에 하나였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부산도 그래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남포동에서 저쪽에 진시장 이르기까지 일부, 거기에는 보면 1부도하고 7부도까지 쫙 깔려있거든요. 모두가 매축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역도 매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바다였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매축도 하고 그걸 갖다가 복개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쫙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환호하고 연암하고를 갖다가 지금 묶어갖고 환여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 특색이 원래는 이쪽에 해수욕장이 좀 작았대요. 작고 저쪽에 이제 송도 해수욕장이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명사십리라고 그걸 갖다가 말을 저기도 명사십리라는 말을 붙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원래는 해수욕장만 컸지 송도 해수욕장 아닙니까? 송이 소나무 송자거든요. 그게 사실은 일제 강점기 때 그때 그런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저쪽에는 송도가 그 소나무가 생긴 게 1936년도에 오치 히로지로라는 사람이 저기 지주로 있을 때요. 그 사람이 여기에 자기가 땅이 크니까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농사도 하고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소나무를 그래서 한 3만 그루 심었대요. 그때부터 송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넓은 송도 해수욕장이 있었고 여기는 여기 북부 해수욕장이라고 옛날부터 불리면서 그냥 해수욕장 조그만 데였죠. 조그만 데가 있었는데 여기도 근데 모래가 좋기로 유명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환호하고 요 부근에서 중간 부근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도 친다고는 말을 하던데 요 동네를 저쪽부터 이 동네 설머리라 불렀대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설머리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이제 바닷가 입구라는 의미에서 머리를 붙이는데 설이 뭐냐면 흰눈 설자입니다. 백설할 때 설자 있죠. 저기 형산강 지류에 있는 형산 저쪽에 고려시대 때 고려에 무슨 황이지 까먹었습니다. 신하들하고 탁 올라가 보니까 저기에 이 여름인데 뭐지 눈 온 것처럼 하얗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가 너무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눈설자를 부려갖고 눈 같은 모래가 시작된 데하고 설머리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머리라고 많이 불렀다고 해요. 이쪽 저쪽하고 이쪽 동네를 갖다가 환호하고 이쪽 사이를 갖다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설머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로 갈 건데 원래 그러니까 북부해수욕장이나 불리던데 저번 시간에 제가 2013년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날짜는 2012년 6월이랍니다. 저게 선게 2012년 6월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쨌든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바꾸자. 근데 여기서부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포항이 원래 영일보다 작았던 곳입니다. 포항면이 영일군보다 훨씬 작았던 곳인데 포항에
포스코가 생기다 보니까 얘가 영일을 잡아먹은 거죠. 그래 영일군이 포항 안으로 들어오면서 합쳐지면서 지금 현재 포항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영일대라 붙는 것도 그런 그 사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일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포항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고향인 부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지금 부산 부르지만 부산은 부산 전체에서 요만큼밖에 안 돼요. 남포동하고 진역 있고 그 부산역인데 그거가 부산이거든요. 원래는 동네가 진짜백이에요. 우리 임진왜란 드라마나 영화 보면 항상 제일 처음 들어온 데는 부산인데 그 말고 길래더라 빌벽해라 막사 큰 싸움 하는 데는 동네 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부산이 동네를 잡아먹었죠.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이 여기를 잡아먹었다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때 저쪽으로 가면 한때 여기도 요트가 지금 상당히 많이 요트하고 노는 게 레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더라고요. 이쪽에요. 이쪽에서 보통 포항하고 대구 사람들이 이쪽에서 연습 많이 하고 본격 서핑 같은 거 하고 좀 배운 다음에 본격적으로는 이제 요즘 서핑은 거의 안 되지만 요트 배운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디 가면 영덕으로 갑니다. 영덕에는 완전 서핑이 좀 금지거든요. 요쪽에서 좀 훈련하고 가는 거라고 해요. 제가 처음 여기 포항에 왔을 때 받았던 인상은 여기 이쪽에 왔을 때 이쪽에 이제 공장 지역이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이 해안에 오면 자연만 펼쳐지고 이런 게 정상인데 부산에도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반부 연락선 그러니까 부간페리라고 하죠. 지금 부간페리 타고 부산에 출발해갖고 시모노세키로 이제 출발 길로 가거든요. 밤 8시에 출발해요. 한 3시쯤 도착하고 사람들 자고 있다가 아침 8시에 나가는데 그 새벽에 보면 시모노세키 항이 꼭 이 느낌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도 공장 공업도시기도 하고 제철 도시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보면 근데 지형이 보십시오. 완전히 두루죠. 바다를 끼고 한 바퀴 두르는 형상 아닙니까?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실제 지형이 이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해서 포항을 유심히 본 거예요. 유심히 봤는데 나중에 저쪽에 이제 동빈내양 우리가 동빈내양 외양 하지 않습니까? 동빈내양 저쪽이 뭐라 해야 되나 안에 바닷물이 있으니까 안전한 줄 알았는데 폭풍이 한번 몰아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때 1930년대에 동아일보에 실제로 일어나는 거기 뭐고 수재로 인해하고 포항에 사람이 1000명 이상 사상자가 났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안심하고 배 대고 난리쳤다가 다 뒤비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필이 모였다가 더 큰 참사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부산항 말고 원산항 말고 북쪽에 원산항 그리고 남쪽에 부산항 말고 중간에 기점이 필요했던 거죠. 포항이 여기단 말이죠. 무조건 안으로 딱 돼가 있는데 그래갖고 몇 번이고 동빈내양 쪽을 갖다 고치달라고 몇 번이나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고가 난 걸 보고 일본도 아차 싶었는데 그때부터 대대적인 자본을 투여하고 동빈항을 짓습니다. 동빈외항과 내항을 짓는데 그때 어느 정도 파워로 하면 일본 문항 30척이 왔다고요. 일본 문항 30척이 오고 황태자가 직접 타고 배를 타고 들어왔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행사였겠죠. 그러니까 포항이라는 데가 그 정도로 상징적인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일본 애들이 포항을 개발했으니까 역시 일본 놈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거기에 지었던 돌 재료 있죠. 석재의 3분의 2가 흥의 읍성을 부숴갖고 갖고 온 거예요. 흥의 읍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 돌을 다 갖고 온 거예요.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개발은 자기들을 위한 개발이었지 뭐 조선을 위한 개발 뭐 문화재를 사랑하고 이런 거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만 봐도 포항이 어느 정도 경북의 어떤 물산의 입구였던 거죠. 물산의 입구였습니다. 그래서 포창이라고 생기건 조선시대 때 포창이라고 커다란 창고를 세우는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엄청납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었어요. 전라도에 원래 곡창지대가 전라도 아닙니까? 근데 전라도에서 흉년이 들어가고 굶어 죽는 거예요. 기아로 막 죽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라고 포창에서 이게 경상 우수영에 있던 우수영 그 사람이 지금 대빵이 저기 상소를 올린다. 여기 우리 쌀이만데 전라도 좀 갖다 줍시다 하니까 오케이 된 거예요. 포창에서 쌀을 시다고 전라도로 보내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건 뭐다? 각 산지에서 배로 쌀을 시라고 여기다 다 모아놨다. 포항이 그런 중요한 물산에 그때는 이제 포항보다 영일로 불릴 거예요. 근데 포항이라는 이름이 방금 말씀드렸던 에피소드 있지 않습니까? 포창. 그때부터 포항이라는 이름 처음 나와요. 공식적인. 그러니까 조선 왕조실록에 정확하게 포항하고 실렸던 게 바로 그때입니다. 숙종 때예요. 어쨌든
그랬던 역사가 요걸 딱 봐도, 지형을 봐도 느낌이 오는 거죠. 느낌이 오고 딱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여기 사실은 영일 때니까 옛날에 포항이하고 영일이었겠죠, 이 동네가. 해를 맞이하는 곳이다, 이 말이죠. 해를 맞이하는 곳이다. 이런, 해를 환영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영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송도 해수욕장이 저쪽에 있단 말이에요. 저기 이제 우리 큰 다리 저 이름이 깜빡 생각 안 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 다리 새로 지은 거. 헤어름다요? 해오름. 제가 대교인데, 남들 보는데, 포항 사람들 저거 보고, 저기 대교인데 뭐 올라가면 해오름을 본다 했는데, 조금 올라가다 말지 않습니까? 저거는 해오름 소교인데 왜 대교 나면서 막 이러면서 화를 내사던데, 저 다리를 넘어갖고 저쪽에 동빈내양하고 운하를 지나고 저쪽이 송도 해수욕장이란 말이죠. 근데 저가 진짜 옛날에 명사심리라 불릴만치 엄청나게 맑은 모래가 10리 이상 펴요. 10리면은 4km 아닙니까? 1리가 400m니까 엄청나게 넓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서 송도에서 추억을 사실은 포항에 반했다 할 때 송도 해수욕장을 보고 보통 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포항에서 아예 머물렀던 한흑부라는 시인이 있고요. 이제 서울 사람인데 이게 머물러버려요. 가족하고 놀랐다. 요 좋네 하고 머물러버리고. 그거보다 더 약간 인기 스타가 있습니다. 이육사 시인. 이육사 시인이 그걸 했거든요. 의열단을 했단 말이죠. 킬러였어요. 그 만주에서 진짜 그 군사 사관학교를 하고 총을 잘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육사 시인이 이제 잡혀가지고 막 고문을 엄청 당합니다. 대구 쪽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 고문을 엄청 당해요. 그래갖고 포항 쪽에 요양을 옵니다. 요양을 오는데 송도 해수욕장 간 거죠. 송도 해수욕장에 갔는데 좋거든요. 와, 이리 좋을 수가 없고 거기서 머뭅니다. 거기서 머무면서 자기하고 제일 친한 시인이 신석초인데, 친구가 신석초인데 신석초한테 매 편지를 심심한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송도 해수욕장이 좋다 이 얘기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필 집을 이제 수필을 되게 많이 썼어요. 저기 이제 송도 해수욕장에서.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풍이 치는 거죠. 포항 쪽으로 태풍이 미친 듯이 몰아치는데 이 아픈 양반이 그 송도에서 요양만 하고 있다가 깝깝했던 거죠. 송도 해수욕장에 이육사 시인이 그렇게 있었는데 깝깝했던 거죠. 근데 그때 태풍이 미친 듯이 몰아닥쳤다고요. 태풍이 미친 듯이 몰아닥쳤는데 이 아픈 양반이 맨발을 벗고 우통을 벗고 나갑니다. 좀 요즘에 하지 말란 짓이죠. 요즘에 그 폭풍 치고 막 이러면 절대 바다 앞에 가지 마세요 하는데 이 양반이 그 못된 짓을 한 거죠. 혼자서 바닷가로 간 거. 근데 모래가 내 발, 그 수필에 보면 신석초 시인한테 썼던 편지에 보면 흰 모래가 밤이 되는 거 어두운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얗소. 이 하얀 모래가 내 발에 밟히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풍파가 나에게 몰아닥치는 듯 하여 처음엔 괴로웠으나 숨을 쉴 수가 있구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정말 또 낭만적으로 태풍 치는데,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일제강점기 때 그 아픔, 그리고 자기가 막 진짜 고문당하고 이랬던 아픔, 그리고 앞으로 자기도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걸 알거든요. 이 사람도 한 32 하나에 죽죠. 그 대부분의 유명한 그 일제강점기 문학이들은 대부분이 29, 30, 31, 32에 죽어요. 애들이죠, 사실은. 예. 애들이 그렇게 이제 빨리 죽어요. 병들어서 죽고 그러면 36세에 돌아가신가 그러는데, 그때 그런 미래까지, 어두운 미래까지 가슴에 품고 있는데, 그 송도 해수욕장에 모래를 밟으면 태풍 치는 바람을 맞으면서, 예, 그 수필을 썼던 장면이 있거든요. 송도가 그렇듯이 되게 희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은 지금 포스코가 지으면서 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신항하고 이러면서 물길이 바뀌어요. 물길이 바뀌다 보니까 저쪽에 있던 모래는 바다 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쪽에 있던 모래가 저절로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일대 해수욕장은 모래를 새로 들이붓지 않은 해수욕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러니까 한 2000년대부터 점점 또 올랐죠, 얘들이. 그리고 90년대 말 정도 되면 아예 송도 해수욕장은 그 기능을 거의 잃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송도 해수욕장이 폐장돼 2023년도에 다시 개장한다는데 지금 개장했습니까? 네. 예, 개장을 새로 했죠. 근데 모래를 인공적으로 광안리에서 하듯이 모래를 갖다 몇만 통 때리 부어갖고 새로 만든 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송도 해수욕장이 완벽하게 무너지기 직전, 폐장되기 직전에 증거가 하나 나와요. 1998년 영화일 겁니다, 아마. 8년 영화 파란대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김기덕 감독이죠. 나쁜 짓 해갖고 러시아에서 이사회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영화 잘 만들기로 유명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포항대 해병대 출신이에요. 포항 해병대 출신이라고 포항에서 영화를 많이 찍었는데 그 파란대문의 배경이 바로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저 쇠락한 저기가 어디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송도 해수욕장이었다는 거죠.
그렇듯이 그 어떤 한 군데 문화공간도 전성기를 쫙 차고 오르다가 깔아앉을 때가 있는 거죠. 여일대 해수욕장은 송도 해수욕장 자매풍으로서 되게 천대받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도가 아니고 정확히 2012년 6월에 여일대 해수욕장으로 올라오면서 포항의 광안리다 이런 소리를 듣는 예,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 저녁에 조개구이 한번 먹으러 가셨습니까? 더럽게 비싸더라고요. 더럽게 비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여기 있는 3분의 2가 대구 사람이라고. 야, 경북 사투리 쓰는다니까. 대구 사람. 대구 사람들이 주로 받아오면 포항 쪽으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조개구이를 하는데, 저도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조개구이 하면 부산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하고 차이가 딱 있어요. 불판에 그 이상한 뭡니까, 쇠로 돼가지고, 원래 자전거 같은 거 묶을 때 쓰는 거 이걸 갖다가 고정을 시켜놨더라고요. 3개, 4개. 조개를 거기 딱 올리니까 끝이더라고요. 안 움직여요. 조개를 한 요만한 걸 갖다가 5개를 갖다 고정시켜놓으니까 조개를 올리니까 탁탁탁 고정되고, 야, 이게 또 역시 공업의 도시인가 이러면서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영일대에서 지형 하나만 보더라도 네. 어쨌든 지형 전체를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빠진 게, 저기, 환여 횟집에서 만나자고 했지 않습니까? 환여 횟집에서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환호동과 연암동을 합한 그 이름을 갖다가 환여 횟집을 지었는데, 재밌는 건 제가 포항에 와가지고 포항물회를 제대로 안 먹어봤거든요. 먼저 포항물회 2번, 그 다음에 저 태화횟집을 한 번 갔는데, 양대 산맥이더라고요. 또 이름을 까먹었는데 포항 북부시장을 시장 안에 있는 물회를 먹었는데, 야, 그 집은 또 숨겨진 완전히 맛집이더라고요. 그 안에 반찬 같은 것도 일부러 뷔페식으로 그냥 알아서 드세요 해놓고 그 옛날 느낌 나게 나는데 되게 맛있었습니다. 근데 환회집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좀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일단 저기는 그 초장 베이스에 그 슬러시를 만들죠. 슬러시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냉면처럼 마치 물회를 냉면처럼 먹게 만들었는데, 말을 듣기로 포항물회, 호랭물회는 그냥 얼음 넣든지 얼음 안 넣든지 요거 한 다음에 회를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고추장으로 주로 이제 비벼갖고 야채하고 같이 비벼 먹는 그건데, 그래갖고 좀 먹고 싶으면 물 좀 붓든지 얼음 넣든지 이렇습니다. 그런데 슬러시로 저렇게 딱 해놨다는 거죠. 슬러시로 한 게 제가 뭐냐면 부산에 물회라면 그래 포항물회 붙여놔. 그래 환야의 집이 이름이 환호동하고 연암동을 합친하고 그것도 섞은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 먹어봤는데 세상에 여기가 슬러시인 거예요. 근데 슬러시 물회의 1호점이라고 제일 처음 만든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이 화가세요. 사모님이 화가고 되게 유명하고 동화책도 그 그림 제법 많이 그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환여 횟집이란 이름조차도 퓨전인데 이거 자체도 퓨전인 거죠. 근데 이 퓨전도 1호라고 모든 부산의 포항물회는 전부 저런 식입니다. 안 그런 데를 못 봤어요. 그냥 고추장 넣고 비빈 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갖고 도리어 한여집에서 실망을 한 거죠. 이거는 포항물회 아닌데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포항 사람들은 포항물회에 질려가고 저기를 제일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예. 이 아이러니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동네 이름이 합쳐지고 막 이러면서 바뀐단 말이죠. 실제 포항에 안 살았던 사람들은 환여동이 있다면 환여동이 옛날부터 있었나 보다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런 게 많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지민이, BTS 있죠. 지민이하고 그 살던 데가 화명동이란, 부산 화명동이라는 데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 금사동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해동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동네 두 개를 합해갖고 동상동이라는 이름을 엉뚱하게 붙여갖고 탁 만들어놨어요. 근데 영도에 동삼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부산 끝에서 끝에요. 그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동상동 갑시다 했는데 영도로 간 거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집까지 1시간 반 거리로 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결국은 그대로 갔어요, 저기는. 포항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붙여놨지만 언젠가는 각 그 문화와 관광이 떠오르다 보면 결국은 환호는 환호대로, 연암은 연암대로 따로 다시 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구역상 붙여놓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도 그 뜻하고 뜻 자체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여 횟집에서 만나자고 했던 이유는 그 포항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아닐까 싶어서 환여 횟집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빈 외 내항이 있는 내항이 마지막 종착지거든요. 저기는 지금
지금 바뀌어 있는 표전으로 포항이 막 섞여서 바뀌어 있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동빈 내항은 다시 원래 포항으로 돌아가는 곳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스토리텔링을 붙여봤거든요. 나중에 또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저쪽에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백사장으로 쫙 걸어가면서 알고 한번 적셔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저쪽 해변으로 가면 연호랑 대오녀 설화가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그 연호랑 대오녀 설화 자체를 이제 뭐 신거죠. 연호랑 대오녀 설화가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하루랑 바위에 올라갈 때 바위가 없어서 둥둥하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가 아유 우리 영감 하면서 막 이러다가 바위에 또 올라가니까 바위가 또 둥둥둥둥 가는 거 아닙니까? 바위가 떴다 뭐 이거는 이제 뭐 그렇다 치고, 바위가 뜬 바위 어쨌든 탔는데 걔가 떠갔다는 거죠. 뭐 노를 듣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재밌는 건 포항에서 기류가 형성돼서 저쪽으로 가면 기본적인 일본의 이제 본토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산을 갖다 일본말로 산을 뭐라고 합니까? 야마가? 일단 그 시모노세키하고 그 이쪽에 이제 일본이 있다면 요코가 있으면 제일 남쪽 지역이 밑에 있는 도시가 시모노세키예요. 시모노세키고 그쪽 위에 시모노세키가 뭐냐면 아래 하자 하관이란 말이거든. 아래 관문. 그리고 그 위에 지금은 이제 인구 3만 밖에 살지 않는 하미노세키라는 데가 있고, 하미노세키는 윗단자가 상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두 개가 관문이라는 데, 윗관문이라는 데죠. 그 관문이라는 데인데 이게 뭐냐면 조선통신사 있죠. 조선통신사가 부산 포항 거쳐갖고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부산에서 제사 지내고 한 1000명 정도가 대마도로 가요. 대마도로 가는데 뭐 한 번 안 듣습니다. 배를 띄우면 지가 알아서 가요. 대마도에서 거기서 또 배를 띄우면 지가 알아서 시모노세키 구리까지 갑니다. 그래갖고 일본에 시모노세키에 도착한 다음에, 하관에 도착한 다음에 먼바다로 나가지 않고 바로 옆에다가 배를 띄우면 지가 알아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봄에는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겨울에는 내려오거든요. 내려가요. 저렇게. 오늘 이제 도쿄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갖고 아까 말했던 카미노세키 상관에 딱 도착한단 말이죠. 카미노세키 상관 그쪽 지역에까지 물이 요렇게 흐르는데 가끔씩 겨울이 되면 위쪽에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올 때가 있다고요. 포항에서 다이렉트로 갈 때. 포항 부근에서.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바로 가면 그쪽에서도 똑같이 이제 조선에서 왔네. 그 증거를 제가 본 게 뭐냐면 그 하미노세키라는 동네에서 이와이시마라는 섬이 있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고 해갖고 갔거든요. 잠깐 이제 갔는데 저기에 그 가이드가 그 한국 분들 여러분 고향을 느끼시면 됩니다. 뭔데요? 어떻게 보면 딱 보자마자 오뚜기 마요네즈가 한글로 된 병이란 병은 다 떠있는 거죠. 우리 따라가고 진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거기다 보니까 출렁갑니다. 출렁가요. 그래, 출렁가니까 일본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에서는 여기 쳐들어오려면 계절풍 타고 마찬가지로 때까지 와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가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재밌는 건 포항은 그 기류가 하나 있어요. 본체 쪽이 뭐냐면 이게 진짜 딱 가까운 데가 보니까 울릉도에 주민들이 산 게 얼마 안 돼요. 한 50년대 이후에 하고 60년대부터 주민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완벽하게 그 주민들이 처음에 울릉도에 살 때 울릉도 주민의 3분의 2가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거문도 출신. 거문도 어딘지 아십니까? 여수 밑입니다. 여수 밑에. 여수 밤바다 밑입니다. 우리 아버지 고향이 여수도 거문도인데요. 거문도니까 이 대한민국 지도에 있으면 요 밑에 있는 섬이에요. 요 밑에 있는 섬이 요 와갖고 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아닙니다. 이게 진짜 재미난 게 포항이 그 중간에 있어서 너무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게 봄에는 밑에 부산 쪽에서 그러니까 전라남도 남해 쪽에서 물결이 이렇게 흘러요. 조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데 재밌는 건 겨울이 되면 반대로 흘러요. 그러니까 봄에 배를 띄우면 배를 띄워갖고 거문도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가는 거죠. 울릉도까지 거의 원양으로 타다가 한 달 정도 갑니다. 그래갖고 부산에 한번 쉬고 다시 올라갑니다. 울릉도 가고 나무가 엄청 많거든요. 부사가 나무 때리갖고 또 배를 적극게 짓고 고기 잡고 말리고 걔들 다 해갖고 늦가을쯤 내려옵니다. 겨울에 거문도 사는 거죠. 거문도 이제 결혼하고 살다가 봄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독도 지킨 장군 이름이 뭐죠? 안용복 장군이 부산 가수영 출신입니다. 동네는 정확하게 부산의 동부 범위동 출신인데, 이 사람이 가수영에 가 있다가 독도 때문에 열받은 거죠. 어이씨, 울릉도 하고 독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해마다 봄에 어디로 올라간다? 울릉도 올라가는 사람들 배를 얻어 타갑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가는 거죠. 허가 안 받아도 몰래 타기만 가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근데 포항이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이제 내륙 지방을 지나갖고 조금만 바다 조금 멀리만 가면 바로 저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저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잡히는 고기도 이쪽에 있던 게 약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쪽 포항하고 영덕이 고기 잡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는 데입니다. 우리가 습견되죠. 그래서 명태도 많이 잡히고, 옛날에 청어 많이 잡혔고, 꽁치 많이 잡혔고, 오징어 많이 잡혔고, 울릉도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영덕하고 다 그랬던 곳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딱 중간 여기 이제 물결하고 저쪽 바깥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저쪽부터 해갖고 바닷가로 이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부터 조심하시고요. 원래 앉아드리기로 오늘 수건하고를 하나 들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스카이워크 저거 보이시죠? 저 이제 써갖고 한참 피트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거보다 더 앞에 2012년도에 저쪽에 스페이스 워크가 하나 더 있어요. 저쪽에 이제 그 바다, 밑에가 예. 바뀌었어요. 네, 갈렸네요. 예. 근데 쟤는 상대적으로 쟤하고 비슷한 게 갑자기 너무 많이 껴서 영덕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지을 때만 해도 전국 최장길이라 했는데 바로 영덕에서 바로 한 몇 개월 뒤에 각 최장이 너무 많아요. 부산은 최장 있고, 어쨌든 근데 바다에 관계된 저쪽이 있고, 워킹하게 걷게 이제 요 두 개가 돼가 있는데, 포항은 어쨌든 저는 철골 구조물이 워낙에 많습니다. 철의 도시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재미난 게, 전 세계적으로 철의 도시 근처에 가면, 이상하게 서양 쪽은 스테이크, 그리고 동양 쪽은 불고기, 이런 게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불로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거죠. 스노노세키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철을 하는 도시에 가면 꼭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쪽에 이제 요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 근처만 해도 고기가 좀 유명하거든요. 신기한 게 포항에는 불고기 유명한 거 없죠. 여기가 사실은 벌써 40년이 되었지만, 여기는 사실은 이제 우레도시뿐만 아니라 수산이 워낙에 강점을 띠던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항하면은 불고기가 또 과메기이라잖아요. 예. 포항 물에 이래 되잖아요.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이곳은 철 저자 하나만으로 그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도시가 문화하고 역사가 세면 하나의 산업이 그 전체를 잘 못 바꿔요. 근데 포항이 딱 그런 고집이 있는 도시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제철도시 해봤자 근데 그거 19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온 도시들이거든요. 근데 걔들은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똑한 미식가 드라마 한번 보십니까? 보면 제철도시 가면 걔 무조건 불고기 먹어요, 진짜. 그런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포항은 그렇지 않다. 네, 그런 얘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요 엔진에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저쪽에 가는데, 저쪽에 강파제가 딱 보이죠? 강파제 쌓아놓은 삼각대, 요걸 뭐라고 부른가? 테트라포트라고 부릅니다. 저게 인간이 발명한 방파제 중에 최고의 발명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저렇게 바닷가에 있은 지가 벌써 300년입니다. 300년부터 저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짓고 했던 거예요. 근데 300년이 지나도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한 4년 전에 울릉도 같은 경우에 태풍 이름 뭐더라? 엄청나게 큰 태풍 왔을 때 제가 날아가요. 태풍이 너무 세니까 제가 날아갔는데 3km 전방에 때려박혀요. 위험한 거죠, 솔직히. 그리고 배 같은 경우에 저 밑으로 떨어지면 형이라든지 죽는 경우 많습니다. 제아는 소설가 한 분이 술 너무 잘 드시고 그런 분인데 저 굴러 떨어졌어요, 한번. 그 안에서 제품도 박살나고
난리가 난 거죠. 6시간 포함치갖고 낚시꾼이 돌 발견해갖고 일일이 출동해갖고 했는데 중요한 사람들 많아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테트라포트 그거 말고 훨씬 뛰어난 방사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수기술로 개발도 했고 얘네들이 이제 페타블록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평평한데 여기에 파이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파도가 들어와고 얘가 너무 나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파도하고 맞부딪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파도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걸 갖다 조금 더 개발해갖고 했는데 이걸 하면 뭐가 좋냐면 테트라포트 위에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일산은 수공원이 생기는 거죠. 수소 공간이 생기는 거 안에 공간. 그래서 부산의 광안리에 가보면 예전에는 광안대교를 딱 보면 왼쪽 오른쪽에 삼익 빛을 해갖고 부자 사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 공원이 없었는데 갑자기 공원 큰 게 생겨 있어요. 해파블록으로 바꿔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 저런 거 보면 안타까운 게 저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낭만 뭐 옛날에 이게 있을지 몰라도 뭔가가 많이 지금 부족하고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걸 갖다 저걸로 못 바꾸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그 삼성전설부터 해갖고 대기업의 건설하고 테트라포트 저런 거 계약이 50년이 돼 있어요. 새로 나와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포항이라는 도시는 몇십 년 전부터 선별의 도시가 돼가지고 많은 수주와 많은 기업들 간에 이 커넥션이 있다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제도적으로 제거돼야지 포항이 다시 문화라든지 다른 숨쉴거리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포항에 사시는 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정치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라지만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저는 테트라포트 저거 보고 그 해가블록 그 얘기 들었어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개발하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실암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궁장어 마을로 유명한데 반은 해파블록, 반은 저거예요. 세폭지고 그 다음날 가보면 여기는 깨끗하고 여기는 엉망이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화 말고도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게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무슨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제 저쪽으로 하고 여객 터미널로 갈 거예요. 여객 터미널에 가면 이제 울릉도하고 관계된 얘기가 참 많아요. 울릉도에 관계된 얘기를 좀 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네, 근데 진짜 햇빛이 막 그렇게 가고 바람이 그렇게 적당해갖고 힘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포항여객선 터미널이 보이시죠? 이게 새로 이제 신축한 거예요. 원래 이제 동립 양쪽에 그게 옛날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포항여객선 터미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울릉도 사람들하고의 관계예요. 일단 얼마 전에 작년백인데 포항 사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뭘 들었냐면 애가 2명 있는 분이에요. 애가 2명 있는 분인데 애들이 갑자기 탕후루가 먹고 싶다고 그래요. 탕후루가 먹고 싶어 탕후루 사주기가 되는데 울릉도에 탕후루 팔지 않는 거고 아빠 탕후루 먹을 때 못할시 탕후루 하면 못 밀겠나 하고 과감하게 배를 탑니다. 과감하게 배를 타는데 배를 타니까 포항에 왔다가 탕후루 먹으니까 밤에 또 배편이 밤에 있어요. 그래갖고 그날 밤에 배 타고 와가지고 하루 포항에 있으면서 탕후루 먹고 지내다가 그날 밤에 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울릉도로 나가거든요. 쉽게 말해서 2박 3일 탕후루 2박 3일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슬픈 소식이 요즘 워낙에 돈돈돈하던 시기에 좀 오다 보니까 여객선이 점점 기자가 어떤 회사 한 군데서 개업을 해버려요. 개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항 이쪽에서 포항 말고 한 군데 또 가는 데가 있죠.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구포항하고 요 두 군데인데 이거는 늘었는데 쉽게 말해서 울릉도 사람들은 그 여객선이 없고 발이 묶이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가 있어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이동권이 제한이 되는 거죠. 지금도 울릉도는 항상 그런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울릉도에 사람이 많이 살 때는 3만 명 이상 살았단 말이죠. 3만 명 이상 살다 보니까 포항과 영덕 이런 곳에서 사람들하고 연관이 너무 많이 돼요. 영덕에 집에 가보면 정말 그 울릉도 사람 많거든요. 그쪽에서. 그런데 지금 여행선이 있는데 포항에 울릉도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많다 보니까 여객선 터미널 주위를 울릉도 사람이 점령을 합니다. 왜냐? 울릉도 사람은 포항 무조건 이쪽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돈 쓰임이 있는 거죠. 자본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울릉도 사람들이 잘 나가면 국토시장까지도 잘 나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한 3년 전에 문을 닫은 슈퍼가 있습니다. 울릉 슈퍼라고 50년을 됐어요. 50년을 했는데 이제 서서히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죠.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텔, 여인수, 여관들이 엄청 많았다고요. 모두 어떤 사람입니다. 울릉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시장이 악화되면 하루 묵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틀 사흘이가 여기서 묵는 거예요. 배가 갈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는 울릉도 사람들이 대부분 장악을 합니다. 장을 해갖고, 그거 주먹들 얘기도 있고 막 그렇대요. 재밌는 얘기 많은데, 일단 그런 울릉도 사람들의 좀 한과 애환이 맺힌 거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식당하고 이런 것도 지금도 몇 군데 살아있다고 하는데 많이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 해오론대교 지금 그 밑에 식당가 많았거든요. 식당가를 부수고 저렇게 대교를 치면서 그런 것도 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재개발이라는 부분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포항은 울릉도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곳입니다. 뗄래야 없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항역에서 정리되는 포항의 관문 같은 곳이지만 다른 지역하고의 긴밀한 연관을 주면서 포항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깊이 관여되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에 포항은 영희를 잡아먹어갖고 대도시가 된 곳이란 말이죠. 영희라는 곳이란 영희면을. 그래서 영희라는 곳 자체가 외부 사람들을 끌어안는 이런 포지션이었다는 거죠. 생긴 게 딱 이렇게 만으로 생겼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아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 기술의 차이죠. 예전에는 6시간, 5시간 가던 데가 지금 3시간, 2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누구 집으로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행식이 또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이제 다른 식도 여기서 정면을 달고 이제 흐름에서 길이 저쪽으로 가는 길이 흐름도 이제 막혀있더라고요. 가다가 꺾어서 저쪽에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걷고 이제 동비낭 그 기본 그냥 도로 가다가 딱 걷기 가는 그 길로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가시는데 가는 동안에 우리 이제 걷고 뭐 체험했던 거 좀 인상 깊었던 거 메모만 남겨놓으시고 글을 쓰지 말고 일단 메모는 다 남겨놓으세요. 이거 가지고 다음 주에 수업할 때 글을 쓰는 거로 그 자리에서 한 30분 정도 뭐 무결이 아니니까 느낀 점 근데 메모하고 인상 깊었던 걸 가슴에 담아놓은 거 있잖아요. 느낌 그걸 갖다 쓰는 거니까 미리 쓰지 마시라 이거죠. 그걸 한번 캐치해보자 이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묵혀놨다가 그렇게 해갖고 다음 시간에 서로 글들 좀 주고받으면서 합평도 얘기해보고 느낌도 얘기해보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거 지나면 바로 한 주를 아마 쉬시십니다. 한 주 그때 한 주 쉴 때는 그 부산의 박향이라는 예단의 세계문학상 1억 원 고려 세계문학상을 받으신 박향 선생님과 콘서트 할 거거든요. 암 진단을 받았고 그 치유 과정을 그릴 때 희주라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 요산 문학상을 받았어요. 3천만원짜리 물 1억 원 3천만원짜리 해서 미안한데 상상을 받으시면 그거하고 제가 사회를 볼 겁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짧은 소설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짧은 소설 지금 인기 많아져갖고 저녁에는 15명인데 걱정입니다. 15명이나 돼요. 이제 소설 짓기 하니까 장장하니까 막 오는데 보통 한 3-4명 떨어져 나가요. 많으면 뭐 제가 부산에서 도서관 수업 자주 해봤는데 처음에 20명, 30명이었는데 통쾌합니다. 이제 이게 7주차쯤가 막 3명 앉아있고 그랬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는 그것만 하면은 관계는 없습니다. 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수업이 진행될 거니까 다음 주 할 거 메모만 잘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화물분들 그냥 안 해놓고 뭐라 해놨습니까? 우항이라 해놨죠. 우항 화물부두 파란색 소지산 보시면 그래서 이쪽 방면을 구항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말 그대로 동비낭이라 해요. 동비낭 자체가 구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가시면 알겠지만 동비낭, 동빈, 남빈 뭐 이렇게 빈자 붙는 거는 사실은 일본식 가로 이름 짓기의 하나였어요. 일본식 조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갖다 지금 고친다? 별로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부산도
중국 중앙동이 옛날에 조선 총독부 있는 데라서 중앙동이라 불렀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동구, 남구 나누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이름을 바꾼다는 자체가 돈이 많이 들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세 번째는 저 이름이 있으면 일본식 좋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생각을 가지고만 있으면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동빈, 남빈 일제시대 때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이름이란 거 아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일단 동빈, 내항, 외항이 있는데 외항은 바다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요게 코나 들어가고 요렇게 호수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내항이란 말이죠. 이게 되게 파도도 없이 잔잔하고 경치가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대가 되면서 포항 60, 70년대가 되면서 포항이 공업도시로 바뀌어가죠. 바뀌어가다 보니까 요걸 갖다가 이게 바다 쪽으로 통하고 있는 걸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통하는데 이쪽은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은 말 그대로 섬처럼 돼 있던 거는 막아버리니까 육지는 됐는데 여기를 막으니까 물이 썩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한 3천 가구가 살았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포항하고 관계된 울릉도 주민들도 많이 살았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되냐면 이런 겁니다. 한 도시에 다른 도시에 사람들이 있으면 무역가 있을 때 요 부분을 갖다 좋은 부분을 많이 안 주면 썩어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 됐어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자체가 물도 썩고 집값도 내려나고 말 그대로 하층민들이 사는 구역이 돼버렸던 거예요. 바로 그냥 죽도시장을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거는 시장하고 여객선 터미널 이런 거다 먹고는 사는데 이 도시, 이 주변 환경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거기다 흐르는 학산강부터 해갖고 다 막아버리죠. 복개를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가 딱 정체된 곳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얼마 전에 학산강 같은 데도 복개를 뚫고 저기에 뭘 뚫습니까? 운하를 뚫어버려요. 운하를 뚫으니까 물길이 트는 거죠. 그 다음부터 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대신 저기 살던 사람 2,200가구를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재개발이죠. 그래서 2,200가구가 사라진 다음에 결국에는 이거는 재개발이라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재개발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 재개발은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와 이상한 환경하고 이런 건 사라졌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구역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저 다리 밑을 보면 울릉도 주민들이 살고 했던 식당들의 흔적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쪽 길로 통하려면 일단 가보시죠. 제가 이제 저도 부산에 있을 때 전국 원양 어선원 노동조합이라 해가지고 원양선원 있죠. 원양선원들 노동조합 홍보과장으로 한 4년 반 정도 근무한 적도 있었어요. 이런 부대에 오면 이제 항상 그 생각이 나는데, 보통 이 정도 되는 배가 작은 배는 아니에요, 이제. 근데 요 정도 되는 게 근해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다시피 이게 밑에 저렇게 보이지만 좀 깊어요. 이제 고기를 잡으면 집어넣는 어창이라고 하죠, 어창. 이런 게 있는데, 우량어선 하면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데, 한 2.5배? 그리 크지 않아요. 예, 그러고 한 3년, 2년 막 배 떠 있는 거거든요. 예, 참치 연승선이라 하고, 걔들은 우리가 배 떠먹는 막으로 배 먹는 그거 잡는 거는 사람보다 더 큰 거 잡는 거. 근데 전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 이런 구조에 배가 정체가 이렇게 정착하고 이렇게 놔둘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상당히 안전한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격이 펼쳐지는 그런 데가지고 바깥의 파도를 안에서 막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항과 내항이 구분이 됐던 거예요. 외항과 내항이 구분이 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래가 엄청나게 들어왔다고요. 이쪽으로 모래가 풍랑이 일면 모래가 엄청나게 있는데 바람도 뒷방으로 맞으니까 이게 이제 막혀 있는 데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 버립니다. 돌아서 들어가니까 안에 물결이 해오리를 쳤다고 해요. 그러면 안전하게 정박을 했는데 얘들이 엉키겠죠. 그리고 그걸 막으려고 사람들이 던져 들고 하다가 막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풍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다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항구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오래 들어오면 또 파고 일하다가 또 사고 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재정지를 했던 게 동빈 외항과 내항이 생기게 된 여름이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1946년도에 대대적인 작업으로 만들어졌던 항이 동빈항이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애들이 포항하고
살게 하려고 이제 요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지었다. 이걸 짓는데 석재의 3분의 2는 흥의 읍성을 다 때리 부수고 거기는 돌을 갖고 왔고 지은 거다. 예, 흥의 읍성이 지금 없는 이유입니다. 그 영덕에도 읍성은 아니지만 성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반 이상 없어요. 그것도 이쪽에서 갖고 왔던 그거란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큰 공사하면 무조건 읍성 때리 뿌고 그 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 읍성도 지금 별로 안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기로도 가스갖고 동진항에 창고, 냉동 창고 역할을 했던 그 동진 창고에 커피 한잔하면서 또 얘기 나누고 할 겁니다. 마지막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보면 도선소가 그리 많아요. 도선소가 뭘까요? 도선 당연히 배 만드는 데죠. 근데 여기서 배 만들고 수리하는, 이렇게 작은 배 만들고 수리하는 도선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덕에도 도선소가 많았어요. 영덕에는 지금 도선소 한 개 남아있어요. 그 한 개 남아있는 전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공진항에 조선소 이렇게 까먹었다. 조선소 그 조선소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골 때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몇십 년 전부터 하던 조선소인데 저어서 주로 목포배를 만들어요. 포항배를 안 만들고 목포배를 많이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 파도가 그래도 풍랑칠 때 아니면 잔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쪽에 막아놔서 더 잔잔하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저 막아난 걸 뺀다, 포항제철 저거 막아난 거 빼고 저쪽 걸 뺀다, 동진항이 잔잔하다고 해도 파도가 좋어요. 공해는 파도가 되지 않습니까? 목포는 잔잔, 내가 며칠 전에 그 고창 갔다 왔는데 그 서정주시 미당 서정주 있는데 그 고창이거든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근데 바닷가 뜰 가면 잔잔해요. 파도가 안 쳐요, 저는. 파도가 안 치고, 여기는 바람 조금만 불어도 절적절 친 데가 동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조선소 사람들은 그래요. 파도가 안 치니까. 그래서 하다가, 어때 뭐 왔는가? 한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마시고, 호모 먹고, 막걸리 마시고, 이래 돼요. 동해에 있는 조선소 사람들은 파도가 쳤다가 안 쳤다가 되면 파도가 안 칠 때 미친 듯이 빨리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파도가 그거 치면은 놔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할 때와 일 안 할 때의 차이. 예. 뭐 아로나민 골드 같은데 그거 같습니다. 그거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목포 사장이 저그 동네 하도 열받아가지고 이따가 포항에 놀러 가는데 배를 만들고 보니까 미친 듯이 빠르게 만들거든요. 이놈들이다. 그때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도 3분의 2가 목포배를 지금도 만들고 재밌는 거죠, 이것도. 이 안에 살펴보면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부산은 사실 저쪽보다 동해 쪽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부산은 보죠. 안전하다 했는데만 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항선, 외항선, 그리고 그 원양어선 이쪽 조선소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진항의 깊은 이야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다시. 네, 오늘 이제 대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목적지까지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여기 동진항 창고 자체가 냉동 창고였어요. 냉동 창고였는데, 동진항 요뿐만 아니라 다른 항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들어오는 부두에는 무조건 배를 고쳐야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조선소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조선소 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처 시장이 꼭 생겨요. 시장에서 수산물을 바로바로 해갖고 신선한 걸 생겨야 되니까. 그리고 그 수산물을 갖다 관리하기 위한 당연한 창고가 필요하겠죠. 얼음 공장이 필요합니다. 시장으로 내려면 얼음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냉동 창고 자체에서는 고기를 자체로 얼리는 데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기 자체를 얼리는 기술, 얼음을 얼리는 기술이 따로 가요. 냉동 창고가. 이곳은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곳으로 하는데, 냉동 창고가 보통은 이거 롯데백화점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창고 자체가. 네,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부두에는 항상 얼음이 필요한데, 그 냉동 창고, 그리고 얼음을 만들던 바로 창고가 바로 동진항 창고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2층에 커피숍이 있으니까 커피숍에서 우리 분명히 8명 앉는 자리가 많이 있던데, 보고 그쪽에서 뭐 커피 한잔 하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늘 동빈내항이라 볼 수 있죠. 이쪽이 동빈내항인데, 저는 이제 중간 지점인데, 저기 외항하고 합치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뚫고 이렇게 강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 생각에는 포항이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막혀있던 동빈내항도 운하로 뚫었잖아요. 물길을 뚫는다는 자체가 이 포항이 살아가는 그 갖다가 지금 또 공업이라는 거 포항제철 하나만으로 전부 다 막았거든요. 근데 포항제철 하나로는 이제 살아날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화와 역사를 곁들여가지고 이 안에 있는 포항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더 하려면 문화와 이쪽 사람들의 이제 수준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래서 포항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일단 우리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가 아닌 환경이 살고 할 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다시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달라지는데 포항은 분명히 지형과 지리적으로 하고 어떻게든 수그러들 도시가 아니란 말이죠. 이 가능성을 하나만 잡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잡고 계속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산천 요 복개를 살렸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의 표시를 했는데 철과 빛의 도시를 유지하면서도 또 물의 도시를 갖다가 다시 살려나가는 게 포항이 가는 바가 아닌가 싶고요. 독립문화창고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전에는 막아놨던 걸 다시 뚫어가지고 새로운 그 문화공간으로 지금 그 중간에 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환여라는 이름이 다시 환호와 연암이라는 자기 이름을 찾고 여기가 그 모습을 갖다 살리는 게 포항의 지금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저는 이제 외부에서 볼 때 그런 느낌을 좀 가져봅니다. 뭐 영일대 주위에 해상 호텔을 짓던데 그런 건 안 해도 되고 그러잖아요. 예. 일단 이쪽을 가보시겠습니다. 창고 자체에서는 고기를 자체로 얼리는 데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기 자체를 얼리는 기술, 얼음을 얼리는 기술이 따로 가요. 냉동창고가. 이곳은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곳으로 하는데, 냉동창고가 보통은 이거 롯데백화점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창고 자체가. 예,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부두에는 항상 얼음이 필요한데 그 냉동 창고, 그리고 얼음을 만드는 창고가 바로 독립문화창고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고 2층에 커피숍이 있으니까 커피숍에서 우리 몇 명입니까? 5명, 8명 앉는 자리가 아마 있던데, 오고 그쪽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각자 이제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딴게 아니라 오늘 주제는 어쨌든 포항이라는 도시도 상당히 색채를 가지고 있고 이런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요. 일단 다음 주도 우리 짧은 글쓰기에서 에세이가 될 겁니다. 에세이인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소설 내지로 들어갈 건데, 짧은 소설은 에세이하고 섞어서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어떤 주제를 주든지 소리를 갖다가 주든지 그런 부분인데, 겁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겁 먹을 필요 없습니다. 겁 먹을 필요 없고, 만약에 못 쓰면 못 썼다 합니다. 근데 그냥 못 썼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막 상처 주고서 못 썼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요런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 저는 주로 그렇게 가요. 되도록이면 기분 안 나쁘게 돌려가게 하는데 그렇지만 괜찮아요. 그거 보고 글 쓸 때는 항상 누구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합평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을 거예요. 합평할 때도 미리 너무 세게 안 하고 자기 느낌 봐, 좋은 거와 나쁜 걸 얘기해 주세요 할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짧은 글쓰기 매주 들어갈 건데 혹시라도 그냥 합평이라도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글을 성실히 읽고, 그냥 성실히 제일 못된 사람이 자기 글만 하고 남의 글 안 읽어온 사람이 제일 못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거 안 썼지만 남의 글 성실히 읽고 하고 자기 얘기를 똑바로똑바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글도 쓰고 하는 사람이 제일 이거든요. 자기 것도 안 하고 남의 글도 성실히 안 읽는 게 제일 안 좋은 거니까 그렇게만 진행해주시면 돼요. 올라온 우리 단체 카톡을 아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메일로 보내려면 같이 공유가 안 되니까. 그러면 카톡에 올리면 상대방의 글을 갖다가 휴대폰 쪽에서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미리 읽고 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 제일 좋고, 그리고 짧은 글 쓰기는 읽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놔두고 자기 글 읽으면 단점들이 지가 알아서 막 나와요. 자기가 읽다 보면 소름이 글자 틀린 것부터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알고, 우리 단편소설 나중에 내가 쓰기 할 때는 미리 다 읽어와서 아예 거기서 소설 읽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얘기하면 보는 시간에 하고 시간 아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겁먹지 마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숙제를 드릴 거예요. 각자에 맞는 숙제? 그렇게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